전투조종사 생환훈련을 받으러 간 박대위. 훈련 와중에도 남편 챙기는 걸 잊지 않는다. 새삼 아내의 빈자리를 깨닫는 정대위는 훈련에서 돌아온 아내를 반겨준다. 어이없게 국물이 좀 물어. 대대장에게 배운 대로 아내를 위해 미역국을 끓인 정대위. 박대위는 남편이 차린 생일상을 받고 감격한다. 며칠 후 박대위가 비상호출을 받는다. 나 가야 돼. 영문을 모르는 정대위. 왜 그래? 응. 지금 이거 대기하고 있던 거. 야간 대기 뜬대? 지금 이상 출동 걸렸대. 진짜? 응. 급할 때를 위해 군화는 지퍼로 되어 있다. 남편 밤샘 근무할 때 필요한 짐을 챙기다 말고 먼저 뛰어나가게 된 박대위. 차 안에는 이미 비행장구까지 실려 있다. 선생님 상황이 왜 걸린 거예요? 방송이 아니고 배가 암수성인 것 같아.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야간 출격. 야간부 뛰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럴 거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된 침묵이 흐른다. 경납고 앞까지 달려온 버스. 전투기도 이미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야간 출격에는 앞뒤로 2명의 조종사가 탈 수 있는 복좌 제공호가 뜨는데 성소령이 앞에 타고 박대위는 뒷자리에서 보필하는 역할이다. 비상이 걸린 후 5분 출격 준비 완료다. 어둠이 깔린 활주로로 나오는 전투기. 전력 질주 끝에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다. 아내가 뛰쳐나간 후 침착하게 빨래 정리를 마저 하는 정대위. 저런 일 생기면 걱정되시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밤인데. 다행한 거는 이제 괜찮아. 저게 이제 단기 임무하는 게 아니라 복자로 그래서 둘이 타는 비행기로 둘이서 같이 임무를 하는 거라. 또 앞에 워낙 유능하신 선배님이 타실 거기 때문에. 정대위도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선다. 오늘 잠그면 안 되겠는데. 왜요? 급하게 나가느라고 정말 열쇠를 못 가지고 왔어요.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언제 아내가 제일 안쓰러워 보이는데. 이런 때도 그렇고 가끔 이제 집에 오면 울기도 해요. 막 힘든 일 있고. 뭐 남자랑 여자랑 또 엄연히 그러니까 차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또 생각하는 거에 차이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남자들이랑은 또 쉬울 수 있는 일이 여자들한테는 또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 비상 대기실. 얘네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약간 훈련하러. 그것 때문에 떴구나. 정대위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나타내는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한다. 많이 떠 있나 보죠? 네. 평소에 이렇게 많은 걸 본 적이 없는데요. 뭐 저쪽에서 야간 종합 훈련이라도 하나 봐요. 박대위는 훌륭한 조종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혀 동요됨 없이 평소의 훈련대로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 같은 공군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 네. 그걸 힘내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훈련하던 게 있으니까 네. 그 훈련대로 한다면
큰 무리 없이 무사히 귀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네.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비행 이론 책을 펴보지만 곧 다시 모니터 앞으로 가보는 정대위. 그런데 그 사이에 모니터의 상황이 달라졌다. 내린 것 같은데요. 내렸어요? 네, 이제 내렸나 봐요. 홍쪽 도상에 이제 나타나는 걸 봐서 별일 없이 내리고 또 다른 초기 전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내려왔네. 응? 무섭지? 안 무서웠어? 청소년을 잘해주셨구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알라트에서.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사실 실전이 아니더라도 모든 비행에는 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작년에 그 사고가 있을 때 그 대대였고, 제가 알기로는 비행 시간도 이렇게 비행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날씨가 안 좋다가 뜬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 스케줄에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또 연락도 안 돼요, 그쪽 대대 사람들은. 그래서 사고 있었다고 할 때도 되게 걱정을 하고 통화를 계속 시도했었죠. 근데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통화하고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잠깐이더라고요. 또 그렇다면 또 누군가니까. 박대위가 비상 출격에서 무사히 돌아왔다. 열쇠도 못 챙기고 나간 아내를 위해 남편이 열어놓은 문. 남편은 밤샘 비상대기 근무 중이니 빈집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박대위가 하는 일은 쌀을 씻는 일. 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밥하는 일은 거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침에 밥을 못 하니까 저녁에 미리 예약해놓고 가야 돼요. 사관학교 시절부터 소수인 여자 생도로 살다 보니 뭐든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밴 것인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밤 12시가 다 돼간다. 이튿날 아침. 비록 비상대기 중이지만 장교 식탁이라 격조가 있다. 혹시 아침 이런 거 안 먹냐? 이거 안 했어요. 그래? 네. 밥은 네가 아니야?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 와이프가 밥하면 너 뭐 다른 거 할 거 아니야? 저는 자고 있죠. 아니야? 오. 세죠. 놀라는 눈치다. 그럼 난 내가 먼저 가. 다들 조종사 부인은 밥도 안 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밤샘 근무 후에는 쉴 수가 있다. 운동을 하러 온 두 사람. 이 30분 대기는요, 운동 같은 거 이렇게 집 위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대기가 걸리면 30분 내에 뛰어나가야 되니까 조종복이랑 이렇게 복장을 갖고 다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조종사로서 꼭 해야 할 일. 항공기가 늘 정비를 받듯 조종사의 신체도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되지만요, 공중에 가서 또 그 비행기 성능에 맞게 최대의 기동을 하려면 신체적으로 다 뒷받침이 돼 있어야 돼요. 121. 웃기지 마. 속도가 빠른 전투기를 조종하려면 체중의 5배 이상 되는 중력을 견디며 모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엄청난 중압감이 억누르고 있는 그런 걸 이제 견디려면은 혈액을 뇌로 원활하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복근, 그리고 배에 힘을 빡 줘가지고 피를 위로 올리는 거죠. 감기도 이렇게 코가 막히고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비행에 올라가면 이렇게 그 기압 차이 때문에 심하게는 고막이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무서워 여보. 여보가 좀 들어줘. 남편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여자가 된다. 장난기가 발동한 박대위. 부들부들. 부들부들. 오래 운동 안 해서 그래. 뭐야 물컹물컹하잖아. 거기는 힘이 안 들어가니까 물컹물컹하지. 뭐야 운동 부족이야. 여보 분발해야 돼. 당신이 영양가 없는 것만 먹어서 그래. 반격을 하는 정대위. 그렇지. 맨날 김치. 뭐야 김치 웰빙 음식인 거 몰라? 농담으로 시작해 결국 6탄전까지 갔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푸른 하늘에 그려지는 사랑의 하트. 정대위와 박대위의 사랑도 그렇게 푸르르리라. 며칠 후 30분 대기라 조종복을 입은 채 집안일을 하던 박대위. 큰일 났어. 무슨 큰일일까? 냉장고에 김치물이 다 넘쳐 흘렀어. 지체 없이 출동하는 정대위. 밥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의뢰의 자기 일인 줄 안다. 이거 다 줘봐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장김치가 넘친 것. 이쯤 되면 대형 사고다. 그 와중에 전화까지 울린다. 여보세요? 엄마가? 지금? 왜? 어? 급히 남편에게 가는 박대위. 여보 큰일 났어. 어? 엄마 오셨어. 어? 우리 엄마 오셨어. 어디? 정문에. 진짜? 응. 이렇게 큰 일이 자주 나? 몰라. 근데 신분증을 안 갖고 오셨대. 신분증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 큰일 났네. 헌병대에 미리 전화해놔야겠다. 내가 전화할게 갔다 와. 장모님이 연락도 없이 오시다니 비상 중에 비상이다. 오셨어요. 우리 사이가 나오시네. 잘 계셨어요. 그럼 나 신분증 안 가졌다니까. 자, 얘기해봐야지. 어? 해봐. 큰일 났네. 딸네 집에 오는데도 신분증이 필요하니 난감한 노릇. 결국 복잡한 신원 확인 끝에 통과가 되기는 됐다. 마누라는 뭐해? 집 치우고 있죠. 아이고 얼만큼 엉망진창을 해놨구나 또. 어? 안 그랬어? 장모님의 출현을 두려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공좀 많이 왔네. 엄마 앞에서는 어린애가 되는 박대위. 엄마! 근데 웬일로 왔어? 웬일 오기는? 놀러 왔지. 어머니는 힘든 일을 하는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한가 보다. 반갑고 애틋한 것도 잠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유 내가 못 살아.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지?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뭐냐 도대체. 저희가 내가 할 거야. 아니 이제 내가 하지 하는 거는 근데 싫어. 내가 할게. 내가 할 때잖아. 말없이 그릇을 정리하는 박대위. 진짜. 사위는 장모님의 주의를 다른 데로 끌기 위해 애쓴다. 그러니까 전화 잘안 해. 암행어사 출두하듯 나타나 대위 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장모님이다. 올 때마다 심란스럽네 진짜. 싱크대 맨날 그릇이 담궈져 있고 저렇게 방에는 그냥 손 지저분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늘 바빠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일날도 복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쨌거나 힘든 와중에도 살림하느라 애쓰는 딸과 바쁜 아내 도와가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사위가 대견한 어머니.
담배처럼 말아가지고 난 그 사관학교 시절부터 딸을 끔찍하게 아껴주던 사위였다. 20가지 약, 보약. 제가 생도 때 되게 아팠었는데요. 돈을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말아. 일회 약국에서 파는 복합 감기약 그 깍에다가 그 깍을 갖다 주더라고요. 옛날 얘기를 왜? 네, 그거 종이로 담배 모양처럼 마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빼보니까는 10,000원짜리를 똘똘 말아가지고 종이를 바깥에 싸서 담배 거기다가 사이즈. 이제 종이 하나에다가 뭐 빨리 낫는 약, 뭐 이뻐지는 약, 착해지는 약, 뭐 건강해지는 약 그렇게 해서 20개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저 딱 담배 그 사이즈예요. 네, 그건 한약 지어 얼핏 먹으라고. 보면은. 감동하셨겠네요. 네. 왜 그러셨어요? 네? 그때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때 돈이 없을 때였어요. 다들. 솔직히 안 좋은데 또 집도 좀 어려운 그런 상태고 뭐 저도 뭐 넉넉한 거 아니었고 그때 이제 학교 할 때 뭐 좀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밖에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모으긴 했는데 뭐 많은 그때 지금 생각하면 좀 무서운 돈이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돈을 약 먹으러 그냥 주면 좀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이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줘서 하려고 하고 싶은데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던 중에 그냥 약이다 그러고 약을 하는 거니까 그랬죠 그때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게 그때는 그냥 그 순진한 마음에 이런 결과를 낳을지 왜 그랬을까. 공사 시절 같은 과 동기였던 두 사람. 정대위는 박대위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물심양면 정성을 다했었다. 여보, 정대위가 두부를 사왔다. 금방 신마에서 제일 맛있는 두부 사왔어. 엄마랑 놀아 여보. 네, 도와줄게. 아이, 도와줄 거 없어. 뭐 무슨 김치찌개? 참치 넣을 건데. 어우, 너왜 당신 최고의 요리군. 참치 김치찌개. 모처럼 오신 장모님 모시고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30분 대기 중이라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저 엄마하고 여동생이랑 둘밖에 없는 게 제가 작년이니까 항상 마음이 아프죠. 항상.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픈 것. 엄마에게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저 울어요. 박대위가 5살, 동생이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두 딸을 키우신 어머니다. 맛이 없어요. 그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엄마 밥 해드리는 거 처음인데. 그래요? 네. 집에 가면 항상 예, 제 설거지도 못하게 하세요. 엄마 맛이 있나 봅시다. 맛이 없어 엄마. 어떡해? 딸이 하는 음식을 처음 맛보는 어머니. 됐어? 그동안 따님 이렇게 밥 같은 거 잘 못하게 하셨어요? 여자는 시집가면 어차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뭐 바쁜 사람도 아니고 아끼는 딸아기. 우리 엄마도 나 그렇게 키웠거든. 나 나중에 우리 딸 밥 부려먹어야지. 그래 먹어라. 어려운 형편에서도 딸들을 곱게 키우고 싶었던 어머니다. 어머니를 위해 딸이 처음으로 차린 저녁상. 여보 하나 여보. 네, 이거 먹으면 이거 드시고요. 항상 그래. 건강하게. 고맙네. 불어서 안 될 텐데 불어 죽나고.
사위 사랑은 장모라지만 장모님에 대한 정대위의 마음도 각별하다. 맛있다. 맛있죠? 더 맛있네. 다이가 싸들여서 더 맛있는 거예요. 더 맛있다. 이날 밤엔 다행히 비상이 걸리지 않고 넘어갔다. 그날 밤 박대위는 모처럼 엄마 품에서 잠이 들고 정대위는 장모님께 아내를 양보하고 졸지에 호라비 신세가 됐다. 이튿날 딸과 사위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어머니가 대청소를 한다. 아직 살림 솜씨는 어설프지만 어머니에게는 좋은 딸이요 동생에게도 좋은 언니였다. 동생하고 4년 터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엄마들이 많이 챙기죠. 근데 저는 제가 안 챙기고 언니가 챙겼어요. 그래서 숙제물 같은 것도 내가 해준 적이 없고 그냥 언니가 잘 챙겨서 숙제도 해주고 또 이제 그 왜 입시때 되면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요. 똑같이 같은 입시생이 되잖아요. 고3 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경우가 전혀 신경을 안 썼고. 딸이 좋아하는 마탕을 하려는 어머니. 제일 걱정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제일 걱정되세요? 아 이제 늘 그 위험하니까 비행하면은 가끔 왜 그런 사고 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늘 안전하게 항상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사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어머니다. 다음 주에 갈지 안 갈지 몰라. 가고 싶지만 또 일이 있으면 못 가지. 그럼 또 그 다음 주. 그러면 한 달인데. 원래 기다리는 건 이력이 낫잖아. 하루 만에 가시는 어머니. 훈련이 계속 있어 붙잡을 수도 없다. 줘봐 이거. 아, 내 조금인데. 엄마 차비하고 또. 지선이 용돈 줘. 아이고 이렇게 많이 나? 안 많아. 안 많아? 아직도 고맙고 잘 쓸게. 엄마 내가 그래. 수고해라. 춥다. 엄마 조심해서 가 준대. 알았어. 나 가. 아 되게 춥네. 너부터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나는 가는 사람. 서로 먼저 가라고 하는 모녀. 엄마 차 타면 전화해. 결국 어머니가 먼저 발길을 돌린다. 그래야 추운 데 서 있는 딸이 빨리 들어갈 것 같아서다. 가 빨리 넘어져. 그런데 박대위는 발길을 돌리지 못한다. 허락이구만.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언제 후배들 올 때마다 이러는 것 같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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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